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고 즐거운 과학, 키위쌤과 함께합니다. 선생님은요, 실력을 키워서 한 걸음씩 위로! 키위쌤 이윤주 선생님이에요. 친구들 상큼한 키위처럼 우리 신나고 즐겁게 과학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5학년인데 좀 어렵고 심오한 걸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과학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들인가 봐요. 그렇죠? 5학년의 시작은 무엇으로 하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온도와 열. 온도와 열이라고. 이거 너무 쉽잖아. 너무 쉽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친구들, 온도. 온도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요. 온도계라는 걸로 측정하죠. 이런 온도. 그렇다면 이 온도는 이 열이 관여하는 건데요. 이 열이 이동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몰랐죠? 우리 생활 속에 있는데 답은 다 있다고요? 정말? 어떤 거지? 이런 여러 가지들 여기서 배우게 될 거예요. 생활 속에 과학은 모두 숨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끄집어 보는 거고요. 오늘은 요걸로 시작할게요.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걸로 시작할 겁니다. 그냥 차갑다, 따뜻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물론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요. 그것보다 우리 이제 5학년쯤 됐으니까 좀 더 과학적으로 표현해 보자고요. 지금 온도가 3도씨. 이거 동그라미 쓰고 씨 이렇게 적는 거 봤는데 이거 3도씨 이렇게 읽으면 되나? 보통은요 섭씨 3도라고 읽습니다. 요런 거 우리 하나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함께 출발해 봅시다. 우리 친구가 지금 목욕을 하려나 봐요. 그래. 목욕할 때 적당한 온도가 정말 중요하지. 그래서요, 우리 친구는요, 온도계를 이용해서 물의 온도를 재려고 합니다. 보자. 좀 뜨거워 보이는데 온도계로 측정해 봐야지. 온도계를 이렇게 딱 넣었는데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온도계, 선생님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요. 빨간 게 아래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선생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쵸? 빨간 게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딱 좋아. 그럼 목욕을 시작해볼까? 라고 이야기하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 으아! 뜨거워! 온도계가 미쳤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친구들. 그래요. 온도계 사용을 잘못한 겁니다. 온도계가 이상한 게 아니라 큐리, 네가 이상한 거야. 온도를 측정할 때는 온도계의 액체샘을 물에 정확히 담궈야 제대로 측정이 되는 거거든. 액체샘이 뭐지? 친구들, 액체샘이라는 걸 물에 정확히 담궈야 한다는데 도대체 액체샘이 뭔가요?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보자고요. 온도를 재기 위해서는 온도계가 필요하고 또 온도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도 알고 넘어가야겠고 그래서 처음 시작은요. 온도가 뭐야? 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온도가 뭐야? 온도라는 건요. 물질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 이걸 뭘로 표현했느냐? 숫자 그리고 섭씨도라는 단위를 함께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나타낼 때 이렇게 쓰죠. 이건요 섭씨 3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3인지 4인지 5인지 20인지 50인지 이건 뭘로 어떻게 측정하는 거야? 이 온도는요 바로 온도계를 사용해서 측정하면 되지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온도를 사용하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을까요? 따뜻해, 차가워.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달라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 모두 똑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차갑고 따뜻한 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온도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그 정도 정확하게 그 정도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서로 대화가 통하지. 그렇구나. 그래요. 물을 마시는데 난 뜨거운 거 좋아해. 그러면 이 정도면 적당해 라고 하는데 친구는요 뜨거운 걸 전혀 못 먹어요. 그래서 진짜 적당한 거야? 하고 먹어. 뜨거워 이거 너무 뜨겁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이때 온도를 얘기해주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데 온도라는 건요, 이 섭씨도밖에 없는 걸까요? 자, 온도라는 건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 섭씨 온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렇게 거의 섭씨 온도를 대부분 사용하는데요. 실제로는 섭씨 온도 말고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자고요. 자, 섭씨 온도는요, 물이 어는 온도가 0도, 끓는 온도 100도. 자, 그래서 0도보다 더 낮으면 물은 얼고요. 자, 그리고 100도가 되기 시작하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100도가 되면 이제 기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0도와 100도 그 사이를 100등분으로 한 거. 자, 그렇게 100등분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는 뭐다? 1도, 섭씨 1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 온도를 한번 재봐야죠. 온도를 재기 위해서는 온도계가 필요하다. 기억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온도계입니다. 아까 액체샘이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그래요. 자, 온도계는 크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부분으로 고리, 몸체, 그리고 액체샘이라고 나눠요. 자, 이 고리 부분에는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실을 매달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몸체에는 보면은, 가느다란 간이 요 안에 들어가 있고, 자, 여기 또 눈금이. 아주 많은 눈금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액체샘이라는 건요, 가장 아래쪽 어떤 액체가 이렇게 여기 담겨 있는 건데요. 빨간 액체, 요거 뭘까요, 요거 뭘까요? 자, 이게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에다가 색소를 넣어둔 것이기 때문에 빨간색 잉크를 섞어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알코올을 사용했기 때문에 알코올 온도계라고 하는 거고요. 이 알코올 온도계, 이 알코올이 온도가 높아지면 일정하게 이렇게 팽창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가느다란 간을 타고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친구들? 자, 여기 눈금을 보면요. 대부분 큰 눈금은 10도, 섭씨 10도, 그리고 작은 눈금은 1도 간격으로 매겨져 있어요.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기다란 줄 30, 40, 요 사이가 지금 1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칸은 1도라는 얘기겠죠. 여기가 1도예요, 1도. 그럼 한번 읽어보자. 액체 기둥이 가느다란 간을 타고 올라와서 여기쯤 멈췄습니다. 자, 31, 2, 3, 4, 5, 6 하고 절반이니까 36.5에 멈춰 있지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딱 보니까 36.5도고 요건 섭씨 온도를 나타낸 것이니까. 자, 이 온도계 온도는요. 섭씨 36.5도 이렇게 읽어줍니다. 적을 때는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냥 선생님 근데 이거 아주 정확하게 완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기 가운데쯤이니까 그냥 5도 정도 우리 친구들이 어림해서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줄게요. 어떻게 나뉘어져 있다? 몸체, 액체샘, 고리. 가는 간이 있는 유리막대로 되어 있고요.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이 그려져 있습니다. 빨간색 색소를 섞은 액체가 들어있는데요. 이 빨간색 이 색소가 들어가 있는 액체. 여기서는 이 액체가 알코올이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알코올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코올 온도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알코올 온도계 매달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고리예요. 그럼 한번 온도를 측정해 볼까? 자,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면요. 액체샘에 있던 액체가 간을 따라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올라갈 때 놓치지 않고 잡아서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자, 이때 액체 기둥의 끝이 닿는 위치에 눈금을 읽어주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선생님, 왜 빨간색 액체가 위로 올라가요? 선생님 얘기해줬죠? 왜? 액체가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샘에 있는 액체 부피가 커지게 되고 부피가 커진 만큼 간을 따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친구들 우리 알코올 온도계를 사용하여 직접 온도 한번 측정해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자, 온도 이왕 측정할 거. 뭐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두 가지 준비해가지고요. 한번 해볼까요? 자, 근데 온도계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 그런 궁금증. 이것도 같이 해결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스탠드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비커에 이렇게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아, 선생님, 요거 제가 한번 만져보니까요. 한 이 정도 온도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상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요. 여기다 이제 고리에다가 실을 매달아가지고 온도계를 이렇게 두 개 설치를 할 건데요. 자, 물에 적당하게 담가야 충분히 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커 벽면이나 바닥에 닿지 않아야지 물만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설치해주면 되는 겁니다. 차가운 물,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먼저 온도 예상해 봤지요? 그러고요.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의 온도를 온도계로 측정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온도가 어느 정도 비슷한지 뭐 또는 다른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뜨거운 물, 차가운 물에 액체샘 충분히 담궈줘야 되고요. 비커 바닥이나 옆면에 닿으면 안 돼요. 선생님, 근데 눈금은 어떻게 읽으면 되죠? 자, 눈금 읽을 땐 이렇게 할 겁니다. 온도가 달라지면요. 따뜻해지면 위로 빨간색 액체가 올라갈 것이고 차가워지면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될 건데 움직이는 중에 안 돼! 잠깐 하고 읽는 게 아니라 멈추고 난 다음에 읽어주세요. 자, 액체, 빨간색 액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액체 기둥의 끝! 따뜻하면 위쪽에 있을 것이고 차가우면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끝이 닿는 위치와 이 눈높이를 뚜두두두두두두두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눈금이 얼마인지 읽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눈금이 지금 70에 닿아 있나요? 자, 70, 71 뭐 이런 거 읽어주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 차가운 온도도요, 아래로 쭉 내려와서 그럼 내 몸도 낮춰서 자, 맞춰서 이렇게 낮춰줘야겠죠. 자, 그래서 뚜두두두두두 빨간색 액체 끝과 이 눈높이 맞춰서 눈금을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자, 그럼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선생님, 예상했을 때는요. 따뜻한 물이 섭씨 60도, 차가운 물은 섭씨 18도 정도로 예상했거든요. 아,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뭔가 좀 정확한 느낌 들게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실제 온도랑은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실제 우리가 측정한 온도는 온도계를 이용해서 측정한 건 따뜻한 물은 70.5도, 섭씨 70.5도였고요. 차가운 물은 섭씨 19도였습니다. 그래요. 온도계를 사용하니까 정확한 온도 측정할 수 있군요. 자, 우리는요, 이렇게 알코올 온도계를 사용해서 온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 알코올 온도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짚고 넘어가야겠죠. 선생님,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벽면에 닿지 않게 한다고요. 맞아. 벽면이나 바닥에, 비커 바닥에 닿게 하면, 이 물의 온도만이 아니라 비커의 온도가 거기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 주세요. 닿지 않도록. 그리고 이거 유리막대처럼 생겼네? 하면서 쑥쑥 저어주면 안 돼요. 그렇죠. 자,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액체샘 부분요. 손으로 잡으면 우리 몸에 체온이 영향을 주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거기다 콧김 막 불어넣으면서 또는 막 입김을 이거 몇 도지? 자, 이러면서 하면요. 그것조차도 온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조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도계로 액체 젖지 않아요. 액체샘 부분이 비커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입김이나 콧김으로 알코올 온도계 불지 않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우리 정리해 볼게요. 마무리.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거 알 수 있었어. 뭐지요? 온도계를 사용하면 온도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렇지. 쉽게 알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측정할
측정할 수 있다랍니다. 자, 요거 그래요. 온도계를 사용해야 아주 정확하게 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아주 쉽게 온도계만 살짝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쉽게 알 수 있어요. 온도계를 사용하면 매우 차갑거나 뜨거운 물질의 온도도 잴 수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뜨겁지만 온도를 알기 위해서 잡아야 해!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는 바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온도와 온도계 어느 정도 느낌이 오죠? 친구들 꼭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온도와 열 계속 봅니다. 그런데 우리요, 이제 온도계도 사용할 줄 알고요. 온도란 것이 무엇인 줄 알았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저기 다녀보자고요. 여기저기 온도가 어떻게 다른지. 이것저것 온도를 한번 재보자고요. 어떻게 다른지. 자, 여러 가지 물질, 그리고 여러 장소의 온도. 얼마일지 궁금하다고요. 자, 그래서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 출발해 볼게요. 근데 선생님, 이거 물질의 온도 측정하는 거, 이것도 무슨 방법이 있나요? 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물질은요, 흙이랑,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공기, 그리고 물의 온도를 한번 재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 공기는 그냥 공기 중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야. 물에는 풍덩 그냥 내려놓으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도 다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흙의 온도를 재고 싶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흙과 같은 가루물질은요, 온도계 액체생 가루물질 속에 충분히 넣고 측정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한 3, 4cm 정도 파주고요. 온도계 액체샘을 흙 속에 묻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흙으로 잘 덮고 온도계 받침대로 그늘을 만들어서 측정해야 합니다. 받침대로 왜 그늘을 왜 만들어? 자, 왜냐면요, 이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흙만의 온도를 재야하는데 다른 게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서 햇빛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공기 중의 온도는 이렇게 잴 겁니다. 온도계를 실로 매달아 주세요. 그런 다음에 땅으로부터 한 1m 정도 높이, 이렇게 1m 정도 높이에 걸어두는 거예요. 너무 바닥에 가까워도 안 됩니다. 땅에서 열기가 올라오기 때문에요. 이 지열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낮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우리는 공기의 온도를 재고 싶은 거니까 한 1m 정도 높이로 이렇게 수직으로 걸어두고 측정하는 거죠. 자, 물은요, 온도계를 실로 매달고 우리 해봤던 것처럼 액체샘을 물속에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잠근 다음에 측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 그러면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장소의 온도 한번 측정해 보자고. 자,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장소의 온도 어떻게 비교할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유값을 이용해서요, 온도계 받침대 이렇게 만들어 줬거든요. 멋지죠? 자, 그럼 먼저 어디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정해야죠.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장소의 온도,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 이걸 하고 싶어 라는 걸 측정할 겁니다. 측정한 물질과 장소의 온도를 각각 그래프로 나타내서 비교해 볼게요.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할 때 뭐가 좋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저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는데. 자, 그러면 그래프부터 그릴 줄 알아야겠네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립니다. 먼저 우리가요, 온도를 측정하고 나면은 표로 나타내게 될 거예요. 어디는 몇 도, 뭐는 몇 도 이런 걸 표시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표를 보고 다르게 한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변하는 양은 무엇인지 잘 알아주세요. 그렇게 딱 구별한 다음에 가로축, 세로축 짠 자, 그려주고 가로축에는 다르게 한 조건을 적어줍니다. 자, 가로축에는요, 내가 여러 가지 물질을 했어. 다르겠죠?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공기고, 하나는 물. 다르게 한 조건을 해줬고요. 세로축에는 이렇게 이걸 다르게 하니까 온도가 변하더라? 그렇죠. 그에 따라서 변하는 양. 그에 따라서 변하는 양을 둘 겁니다. 온도가 변했어. 그래서 세로축에는 이렇게 온도를, 가로축에는 물질을 나타냈어요. 물질. 자, 이렇게 나타냈어요. 가로축에는 다르게 한 조건, 물질을 다르게 했고, 세로축에는 이 물질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니까 그에 따라 변하는 양을 뒀습니다.
눈금 범위도 정할게요. 눈금 범위. 나는 한 칸을 섭씨 5도로 할래. 그래서 5, 10, 15, 20, 25, 30으로 나타냈고요. 가로축, 세로축을 정확하게 이제 그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 정하고 자,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축의 이름과 눈금을 표시할게요. 정확하게. 자, 처음에는 어떻게 할 거다 정하기만 하고 이제 제대로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밑준비는 끝난 겁니다. 이제 표에 우리가 나타낸 결과 있죠? 흙의 온도는 몇 도, 공기는 몇 도라고 했던 그것을 이제 여기 눈금에 맞춰서 막대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뭐 15도였으면 15도까지 이렇게 막대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은 무엇을 된 것이다. 제목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그럼 갑시다. 근데 선생님, 왜 막대 모양만 해요? 보기 싫게. 저는 막대 모양 말고 다른 것도 하고 싶은데. 무조건 막대 모양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프는 막대도 있고 꺾은 선 그래프도 있고 원 그래프도 있고 띠 그래프도 있고 그 쓰임새에 따라서 내가 쓰임새에 따라 가지고 막대 형태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러 가지 모양의 그래프들이 있는데요. 막대 모양이 편하겠다 할 때는 막대 모양을 쓰는 거고 막대 그래프 말고 좀 꺾은 선 그래프가 좋겠어. 띠 그래프가 좋겠어. 그럴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좋아요. 그러면 먼저 표를 나타내고 그것에 따라서 막대 그래프 한번 나타내 봅시다. 여러 가지 물질 온도 측정했고요. 여러 장소 온도 측정했습니다. 흙, 공기, 물이라는 물질을 제기로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표로 이렇게 나타내 봤더니 흙은 섭씨 20도, 그리고 공기는 19도, 물은 18도였어요. 자, 얘기했죠. 뭘 다르게 했나. 그래서 가로축에는 물질, 그에 따라서 변하는 양이 온도였으니까, 변하는 것이 온도였으니까 세로축에는 온도를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눈금 간격은 5씩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딱 이렇게 밑준비해 주고요. 흙은 20도, 섭씨 20도였으니까 이렇게 20, 공기는 19, 물은 18 나타내 줬어요. 이거 보니까요. 드러나죠. 누가 가장 온도가 높습니까? 높이가 가장 높은 흙. 한눈에 짜라란 나타나요. 이 높이가 쫙 다르게 되니까. 자, 높이가 다르니까 한눈에 나타나네요. 그렇죠? 높이가 짠 한눈에 보이니까 이거 비교하기 좋습니다. 그렇죠. 가장 온도가 낮은 건 물이었네요. 여러 장소에서 과학실, 운동장, 교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다르게 해준 건 과학실, 운동장, 교실이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변하는 양은 온도였으니까 역시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래프 한번 해봤어요. 자, 막대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과학실은 16, 여기 눈금에서 16 여기까지 와서 그려줬고요. 운동장은 19, 교실은 18도였죠. 자, 어때요? 막대 높이를 보면 가장 높은 운동장이 온도가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자, 과학실이 온도가 가장 낮다는 거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프를 보고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장소의 온도 각각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해봤더니요. 여러 가지 물질이나 여러 장소의 온도는요. 같은 날씨인데도 다 달랐어요. 자, 여러 장소 중에서 운동장의 온도가 가장 높다라는 것도 볼 수 있었죠. 이상하다. 날씨가 같은데 여러 가지 물질에 따라서 또 여러 장소에 따라서 온도는 왜 다른 거지? 자, 왜 그러냐고요? 자, 보세요. 우리 주변의 온도는요.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합니다. 물질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 빠르기가 다르기 때문에 측정한 온도가 다른 거예요. 날씨가 똑같다고 해서 모든 온도가 똑같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속도가 다르니까. 얘는 좀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얘는 천천히 올라가고 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알았죠? 자, 그래서 결과 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됐나 봐야죠. 선생님, 온도계를 사용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장소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프를 사용하니까요. 온도를 쉽게 비교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알았죠, 친구들? 우리는요, 능숙하게 온도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확대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장소 친구들이 선택해서 한번 더 해보세요. 여러 물질의 온도도 한번 재보세요. 재미난 실험이 되지 않을까요? 꼭꼭꼭 해보기 약속해 주세요. 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키위쌤이 출동했어요. 자, 우리 상큼하고 즐겁게 과학 공부 시작해 보자고요. 온도와 열, 자신감이 쑥쑥 붙어가고 있다고요. 자, 그럼 오늘은요. 물질의 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될까? 요거 알아보자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온도가 그대로 있는가 아닌가?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 따뜻하던 음료, 따뜻하던 차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식어요. 그쵸? 시원하던 음료수, 시간이 지나면 점점 미지근해져요. 자, 이런 겁니다. 너무 쉬운데?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왜? 뜨거운 물이나 얼음이 들어있는 물을 보온병에 넣어서 보관하는 거야. 우리 큐리가요, 궁금증이 생겼나 봐요. 그러게, 이런 거 왜 보온병에 넣어서 보관하지? 그냥 두면 되지. 이유가 있겠죠? 온도가 달라지니까. 자, 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위의 공기와 접촉해서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보온병에 담아서 온도가 천천히 변하도록 하는 거야.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좋아요. 그럼 진짜로 변하나 보자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른 물질의 온도 측정하기입니다. 자, 물질의 처음 온도 그리고 물질의 양에 따라서 물질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고요. 처음 온도를 알아야 됩니다. 자, 처음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물질의 양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처음 온도가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여기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있는데요. 이때 양은 같아요. 그렇죠? 같은 양에 처음 온도만 다릅니다.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따뜻한 상태 되겠어요.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시간을 재고요. 한 사람은 온도계를 보고 한 사람은 기록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측정해 봅시다. 물질의 처음 온도를 다르게 했어요. 그렇죠? 비커 2개에 각각 같은 양은 똑같이. 자, 처음 온도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게 해줍니다. 같은 양의 차가운 물 그리고 따뜻한 물을 담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처음 온도를 측정하고 2분마다 온도를 측정할 겁니다. 비커 2개에 이번에는요. 하나는 둘 다 따뜻한 물인데 하나는 200ml, 하나는 400ml. 그래요. 물질의 양을 다르게 합니다. 둘 다 물의 온도는 같아요. 따뜻한 물 200ml, 400ml를 준비해 주세요. 온도는 같아요. 그렇죠? 양만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처음 온도를 측정하고 역시 이번에는요. 1분마다 자, 이거 온도를 측정해 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주위 온도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주위 온도에 따라서 아까 우리 큐리가 질문했을 때 보온병 얘기했을 때 주위 온도, 이 주위의 공기랑 접촉해가지고 온도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위 온도는 어느 정도인지도 봐야 해요. 이것보다 뭐 온도가 더 많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먼저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 처음 온도를 달리 했을 때 온도 변화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4도였던 차가운 물, 처음엔 4도였던 이 물이요. 5, 6, 7, 8, 어머! 점점점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뜻한 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요, 60도, 섭씨 60도였는데요. 58, 56, 54, 52, 어머!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요. 차가운 물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고 뜨거운 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짐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온도는 같아요. 아까는 물질이 처음 온도를 다르게 했다면 이번에는 온도는 같은데 양을 다르게 했습니다. 하나는 200, 하나는 400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나 보니까요. 자, 200일 때는요. 처음에 똑같이 60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똑같은 온도였는데 얘는 57.5, 55, 52 뚝뚝뚝뚝뚝뚝 빨리 떨어집니다. 온도가 빨리 낮아져요.
자, 점점점 낮아지는데 아주 빨리 떨어지고요. 물이 양이 많을 때는 60, 59, 58, 57, 56, 55. 헉! 물의 양이 작을 때보다는 더 천천히 식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00ml보다 400ml의 온도가 어떻게 더 천천히 낮아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헉! 그렇구나. 자, 그런데요. 선생님, 이거 봤는데요. 왜 얘들 온도가요? 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기 중에 놓인 물질의 온도가 변하는 건 공기보다 따뜻한 물질은 물질로부터 공기로 열이 이동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돼서 물질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이거? 자, 공기보다 더 따뜻해요. 자, 공기보다 더 따뜻해요. 온도가 더 높은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공기보다 따뜻한 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자, 따뜻한 물질 같은 경우에는 물질에서 공기 쪽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왜? 얘가 더 따뜻하거든. 얘가 더 따뜻하거든. 따뜻한 쪽에서 더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했기 때문에 얘는 점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번에는요. 물질이 더 어떨 경우에 차가울 때 물질이요. 공기보다 더 차가울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요. 공기가 더 따뜻해요. 그럼 이번에는 따뜻한 공기로부터 차가운 물질 쪽으로 열이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물질의 온도는 점점점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 결국 따뜻한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하는 거네. 이해가 됐죠, 친구들? 따뜻한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예요.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 정도는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이거 나올 거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위 공기보다 온도가 낮은 물질은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주위 공기보다 온도가 높은 물질은 온도가 점점 낮아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공기 온도를 넘진 않아요. 알았죠? 물질의 양이 많을 때는 더 천천히 변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물질의 온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물질의 처음 온도 그리고 물질의 양이었다는 거죠. 처음 온도 따뜻하냐 차가우냐에 따라 달랐어요. 그렇죠? 물질의 온도가 주위 온도보다 낮으면 온도가 높아질 것이고 물질의 온도가 주위 온도보다 높으면 더 낮아져요. 자, 그리고요. 물질의 양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천천히 온도가 낮아졌죠. 바로 그겁니다. 물질의 양이 많을수록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천천히.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 요거 한번 해봅시다. 온도가 다른 컵에서의 물의 온도 변화예요. 똑같은 컵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는 냉장고 속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뜨거운 물에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요. 컵이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따뜻한 상태가 되겠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따뜻한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한다. 이것만 알면 따뜻했던 건 점점 식어질 것이고 자, 차가웠던 건 점점점 요것만 알면 돼요. 따뜻한 컵에다가 물을 넣으면은 물이 더 차가우니까 물이 이제 점점 온도가 올라갈 거고 차가운 컵에다 담으면은 이번에는 선생님 이거 뜨거운 컵에다 담고 차가운 컵 헷갈려. 이거 뭐예요? 해봅시다. 자,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컵 두 개를 꺼내서요. 같은 온도의 물을 같은 양으로 담았어요. 자, 두 컵에 담긴 물의 온도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냉장고에 넣었던 컵에 담긴 물의 온도는 어떻게 되냐고요? 냉장고에 넣었던 컵에 담긴 물의 온도요? 이번에는요. 냉장고에 있던 컵이 더 차갑고요. 물이 더 따뜻해요.
그럼 이렇게 가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은 점점 식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도리어 낮아지게 될 거예요. 자, 반대로 뜨거운 물에 넣었던 컵은 우리 이 물보다 더 뜨거워요. 얘가 차가워요.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그러니까 도리어 이 물의 온도는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따뜻한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간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었던 컵에 담긴 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 뜨거운 물에 넣었던 컵에 담긴 물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게 된다. 친구들 이해가 됐죠? 따뜻한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훨씬 쉽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확실히 해주기 약속해주세요. 자, 친구들 온도와 열 이제 너무너무 쉬운 것 같다고요? 이것도 쉬울까? 자, 네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하면 두 물질의 온도 어떻게 될까요? 뭐 이것도 역시 따뜻한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봅시다. 큐리야, 나 너무 추워. 너 안 춥니? 큐리가 나 안 춥다 그러나? 자, 물론이지. 나 불꽃남자라서 몸에 열이 많거든. 진짜? 그럼 나 좀 안아줘. 뭐야? 너 나 좋아하는 거야? 엥? 큐리야, 착각하지 마. 우리 과학 공부했잖아. 뭐래? 아니거든. 싫으면 옷이라도 벗어주든가. 아니야, 안아줄게. 자, 왜 안아달라 그랬죠? 좋아서? 너무 추워서. 따뜻한 불꽃남자 큐리의 열이 전해질 거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야.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거든. 그렇죠? 따뜻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혹시 착각한 건 아닐까요? 나 좋아하나? 끝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열이요. 온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 따뜻한 쪽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거 우리가 알고 있던 그거 그대로 아닌가요? 자, 두 물질이 접촉하였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질의 온도가 어떻게 되나 한번 해봅시다. 실험해보면 되지. 어려울 게 뭐가 있어? 그렇죠.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하면요. 두 물질의 온도 어떻게 변할까요? 궁금해!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담긴 음료수 캔을요. 따뜻한 물이 담긴 비커에 넣어주는 거예요. 음료수병 안에는 음료수 캔에는요. 차가운 물이 담겨 있고요. 비커에는 따뜻한 물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준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알코올 온도계 두 개를 스탠드에 매달아서 각각 하나는 음료수 캔 속에 그리고 또 하나는 비커 속에 이렇게 설치해 줬어요. 그런 다음에 음료수 캔 속과 비커 속 물의 온도를 1분마다 측정해 봤더니 자, 물의 온도가 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온도계가 음료수 캔이나 비커에 접촉하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이 물에만 딱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 결과를 보니까요. 음료수 캔의 안에 들어있는 물의 온도는 차가웠어요. 처음에 차가웠는데 그래서 섭씨 4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6, 8, 10, 12, 14, 15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그대로 멈춰라 해버렸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비커 속 물의 온도를 봅시다. 비커 속 물의 온도는 보니까요. 얘는 점점 높아지다가 그대로 멈춰라 했고 비커 속 물의 온도는요. 점점 낮아집니다. 그대로 40, 34, 28, 22, 19, 16 점점 낮아지다가 또 그대로 멈춰라 해버렸어요. 근데요. 멈춘 온도가 같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온도가 높던 건 낮아지고 낮던 건 높아지고 자 이렇게 점점 이 차이를 줄여가더니 결국은 똑같아진 거예요. 똑같아지고 나니까 온도 변화가 없더라라는 거죠. 음료수 캔 속 차가운 물의 온도는 높아지고 비커 속 따뜻한 물의 온도는 낮아지네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 물의 온도가 같아져 버렸습니다. 와우. 그래요 친구들,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하여 시간이 지나니까 두 물질의 온도는 같아지네요. 그렇죠? 따뜻한 물질의 온도는 낮아지고 차가운 물질의 온도는 높아지고 자 이러다가 결국은 띠디디 만나요. 같은 온도에서 만나서 그 온도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열은 따뜻한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런데 쭉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 온도랑 같아지는 포인트! 자, 그때까지 딱 가다 멈춘다는 거지. 자, 그래서요. 이렇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는데 그러다 보니 온도가 높은 물체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차갑던 건 점점 열이 와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얘는 점점 낮아지고 얘는 점점 높아져서 어느 순간 같아지게 되더라. 열은요.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낮은 물질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하게 되면 자, 이 둘이 접촉하게 되면 온도가 낮은 물질은 높아지고 온도가 높은 물질은 낮아져서 결국 같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열이 이동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물질의 온도가 변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도 또 궁금증이 또 생겼습니다.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열이 이동하는 거라면 왜 차가운 물체를 만졌을 때 손으로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는 것 같을까? 응? 맞아. 이상하다.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왜 내 손이 차가워지는 거야? 이거 뭐냐고. 이상하잖아. 뭘까요? 내 손이 따뜻하니까 내 손에 있던 열이 이동했겠죠. 바로 그거죠. 네 손에서 열이 빠져나가면서 손의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야. 겨울이 추운 것도 주위에 차가운 공기로 몸의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춥다라고 느낀다는 거지. 알았죠?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증 풀어봐야죠. 왜 따뜻한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로만 열이 이동해요? 이상하네. 차가운 데서 따뜻한 데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자, 왜 그러냐고요? 바로 이유는 이겁니다. 열도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렇죠. 자, 에너지는요, 에너지가 많은 데서 작은 쪽으로 보내지게 되어 있어요. 뭐든지 많은 쪽에서 작은 쪽으로 나눠주는 건데, 보세요. 따뜻한 물질은요, 열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더 많아요. 자,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차가운 물질은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나눠줄게. 항상 따뜻한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우리 주위에서도 두 물질이 접촉해서 물질의 온도가 변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자, 이걸 이용한 경우가 있을까요? 봅시다. 아이 추워. 휴대용 난로 손으로 감싸면요. 이 따뜻한 휴대용 난로에서 우리 핫팩 같은 거 있죠. 자, 손으로 열이 이동해서 손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자, 이게 휴대용 난로가 되겠어요. 여기에 따뜻한 열이 나에게로 전해지니까 내 손이 따뜻해지죠. 내 손이 차가웠으니까. 자, 여름에 얼음이 든 주머니 몸에 대면요. 이거 얼음 주머니. 몸의 열이 얼음 주머니로 이동하죠. 그래서 몸은 차가워지고 얼음의 온도는 올라가서 녹아요. 즉, 열이 났을 때 우리 이렇게 얼음 올려놓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열 좀 보내려고 열을 빼내는 거죠. 차가운 얼음 위에 생선을 올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생선 상하지 않을 거예요. 왜? 자, 온도가 내려가면 상하지 않습니다. 얼음보다는 생선이 더 따뜻하죠. 생선에서 얼음 쪽으로 열을 보내버리니까
생선의 온도가 낮아져요. 생선의 온도가 낮아져서 상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시장에 가면 생선들을 이렇게 얼음 위에 올려놓는 거구나. 이유 다 알았죠? 자, 그렇습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하는 물질의 온도는 높은 건 낮아지고 낮은 건 높아져서 결국은 같아지게 된다. 알아볼 수 있었어요. 꼭꼭 기억해 주세요.